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특급 도우미 인기 강사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부분은 선사시대와 가야라는 제목입니다. 자,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초기 그리고 가야까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 첫 강이라서 좀 가볍게 가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자, 우리 선사시대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구분을 하는 건데요. 이 선사시대는 크게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자,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합해서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고조선과 연맹왕국에 관련된 내용이 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초기와 가야를 포함해서 주로 가야 부분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1강 부분에서는 많으면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가야 부분인데요. 이 가야 부분의 역사는 삼국시대의 역사에 비해서 사실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이 가야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가야를 따로 빼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이란 얘기는 가야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매회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와 가야 이 1강 부분에 요약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차근차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인데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는 거를 알면, 그 키워드 하나만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69만 9천 년,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1000년, 이렇게 완전히 가분수격으로 시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분을 하려면 30만 년, 35만 년, 40만 년, 30만 년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 왜 69만 9천 년, 1000년 이렇게 구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 때문입니다.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 키워드 농경이에요, 농경. 자, 농경이 시작됨으로써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농경이 시작되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군데 정착해야 되죠.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이 필요합니다. 움집이 만들어져요. 자, 농사를 짓게 되면 식량 생산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만들어진 식량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 도구로서 뭐가 만들어진다?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토기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최초의 토기는 저장용 도구로서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빗살무늬 토기, 토기의 모양이 밑바닥이 둥그스름하죠. 이걸 우리가 밥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땅에 파묻어서 저장하기 위해서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 단위 혹은 여러 명의 공동체 단위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회 단위로서 C족이 생겨요. 그리고 몇 개의 C족이 모여서 부족이 됩니다. 부족 사회가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자연의 순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연의 순환이라는 거를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니 그러면 자연이라는 것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순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작용하는 힘은 뭘까?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인지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자연에 작용되는 어떠한 힘이 있을 것이다. 그 힘의 실체가 뭐냐? 아하, 동물이다. 아니다. 땅이다. 아니다. 하늘이다. 태양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눈에 보이는 자연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원시 신앙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시대 구석기 시대다라고 비교하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아직 농경이 시작되지 않은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도구가 좀 시원치 않아요. 예. 그래서 뗀석기, 돌에서 이렇게 떼낸 그런 석기들, 그냥 딱 부셔가지고 난 조각들,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만든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 쓴배 찌르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요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주먹도끼와 쓴배 찌르개. 사진과 함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던 시기죠. 그래서 사냥, 고기잡이, 채집 등 자연경제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주거는 아직 집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동굴이나 바위 그늘, 막 지은 집, 이건 집이 아니죠. 일회용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텐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막집에서 거주하면서 항상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자연경제와 그리고 이동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라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하는 건 기출시험에서는요, 요 내용이요. 동굴이나 바위근을 막집에서 살면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내용이 선택지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걸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는 뗀석기보다 좀 난 갈아 만든 석기, 간석기를 사용하게 돼요. 갈돌, 갈판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하면은 바로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바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바퀴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기출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석기 시대와 관련해서 유물이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두 개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경이 시작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요. 움집에서 거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한 단위로서 씨족에서 발전한 부족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이 정도의 내용을 비교해서 알아두면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만약에 신석기 시대의 농경이라는 키워드를 대입해서 본다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가 될까라고 묻는다면 사유재산과 계급의 발생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구석기, 신석기 시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자, 네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생기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와 생산 도구를 가진 집단이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나 사람 간의 구별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유재산과 계급의 발생인데요. 이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면서 점차 사회가 조직화되고 발전하고 그 위에서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같은 경우도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키워드 하면 사유재산과 계급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과 그리고 사회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도구와 유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파형 동검이죠.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 이건 무기죠, 무기. 자, 그 다음에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이 반달 돌칼은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자, 청동기 시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청동기 시대 때는 농기구가 여전히 섞였다라는 점이죠. 청동제 농기구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동제 농기구란 말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여전히 섞였다. 대표적인 거 반달 돌칼. 자,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자,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다수 출토되는 미송리식 토기,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토기인데 옆구리 쪽에 손잡이가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인돌이죠. 고인돌. 자, 족장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고인돌. 그 다음에 거푸집입니다. 자, 청동제 도구나 무기 혹은 장신구들을 찍어내는 틀로서 거푸집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거푸집까지 해서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은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게 가장 많이 출제될까요? 자,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고인돌, 거푸집 이 네 가지가 비슷비슷하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은요, 반복해서 똑같이 다음 회차에 똑같은 거 내지 않아요. 가능하면은 이전에 혹은 그 이전에 나왔던 자료나 사진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다른 걸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비파형 동검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반달 돌칼, 고인돌, 거푸집이 나올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청동기 시대 또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되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점이에요. 기출문제들에서 이미 몇 문제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선택지로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자,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됐지만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물론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선민사상. 자, 우수한 무기를 가진 부족이나 집단이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니네들보다 뛰어나, 우린 원래 잘났어, 하늘로부터 선택받았어 라는 그런 사상이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자, 이러한 선민사상은 바로 스스로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이다. 이 얘기는 진짜 하늘의 자손이라는 얘기보다는 니네들과 우리는 출신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민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문제풀이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맹왕국인데요. 자, 우리가 중간에 좀 빠진 부분이 하나 있죠. 선사시대와 관련해서 초기철기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철기 시대는 사실은 한능검 시험에서 거의 요즘에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기철기 시대는 이미 역사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위만조선 그리고 연맹왕국 이 시기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같은 시대거든요, 사실은. 연맹왕국과 초기철기 시대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주로 연맹왕국이나 위만조선의 역사 기록들이 많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철기 시대는 사실상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과 연맹왕국으로 넘어오는데 고조선 같은 경우는 자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요. 위만조선의 경우에 딱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만조선의 경우에 딱 두 가지 정도를 알아두시고 연맹왕국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위만조선은 첫 번째 철기문화를 수용했다라는 거죠. 철기문화. 자, 기원전 5세기 혹은 4세기경에 본격적으로 철기문화를 수용하게 되고 이때 위만조선이 이 철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철기문화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만조선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 두 번째, 중개무역이죠. 자, 중개무역입니다. 당시에 중국의 한 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진이라는 나라와 여러 나라들 사이의 중간에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려고 했다라는 내용.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생략돼 있는데 이 위만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들, 만주와 한반도 일대 등장하는 나라들이 바로 이 연맹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연맹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연맹왕국도 상당히 중요한 게요.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에 각각에 해당되는 풍습과 생활상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료와 함께 어느 나라 거냐 아니면 이 나라 게 맞냐 라는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풍습과 생활상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자주 나오냐 하는 것들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부여. 자, 부여의 경우는 사출도죠. 이 사출도는 4개의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4개의 구역 지방별로 각각의 동물의 이름을 딴 족장들이 있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사람의 족장들이 각각 자기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데 이 지역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사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풍속 부분에선 밑에 부분. 자, 일책십이법. 그 다음에 제천행사로서 영고 그리고 순장 요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잘 봐두시면 돼요. 대개 부여에서는 3개입니다. 사출도, 영고, 순장. 그 이외에 기타 다른 내용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 3가지를 알면 문제풀이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자, 고구려는 대가들이 사자주의 선인 등 여러 관리들을 거느린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것들이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가볍게 보시고 중요한 것은 풍습이죠. 풍습. 바로 제천행사로서의 동맹 그리고 혼인풍습으로서의 서옥제 요 2가지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제천행사로서의 동맹과 그리고 대릴사위제라고도 불리었던 이 서옥제 이 2가지의 제천행사 풍습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자, 의외로 연맹왕국에서 이 옥저와 동해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옥저와 동해는 역시 풍습이 중요합니다. 옥저는 민며느리제. 자, 동해는 조계혼과 책화. 자, 요것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보통 공통점으로서 고구려의 공납을 바친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개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보다는 특징, 풍습이나 생활상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옥저의 풍습과 동해의 풍습을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만입니다. 자, 사만. 사만에서 나오는 거는요, 요거예요. 천군과 소도예요. 자, 제사장인 천군, 그리고 이 천군이 거주하는 신성구역으로서의 소도. 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변환지역. 이건 가야로 연결되죠. 변환이
나중에 가야가 되죠. 변한 지역의 철 생산, 철이 많이 생산되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수출된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만하면은 이 천군과 소도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맹왕국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는 하지만 출제되는 내용들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동그라미 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잘 봐두시면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2번 문제, 우리 한능검에서 2번 문제로 주로 나오는 게 이 부분이죠. 2번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야를 보도록 하죠. 가야. 자, 가야 별표 몇 개? 5개죠. 별 5개가 최고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가야. 가야는 제가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3년간, 최근 12번 출제될 동안에 12회차 동안에 딱 2번을 제외하고 10번 계속 출제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능검을 출제할 때 가야를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가야 지역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본이 과거에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걸 주장했을 때 그 대상이 된 지역이 바로 지금의 가야 영역입니다. 즉 과거 4세기, 5세기경에 왜가 일본 세력이 바다를 건너와서 한반도 남부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서 약 200년, 300년 동안 지배했다라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인데 이 임나일본부설에 대응하는 훌륭한 논리가 바로 가야의 역사를 입증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 경상남도 이쪽 한반도 남부 지역에 가야의 역사가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었어. 따라서 그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 실체가 증명이 되면 당연히 일본이 건너와서 이 여기를 거점으로 삼았다라는 임나일본부설은 그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이 가야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한국사 시험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가야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고구려와 백제는 몰라도 가야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출제가 가야가 더 많아요. 실제로. 자, 어떤 것들을 알아둬야 되느냐 하면 일단 가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요거예요.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된다. 자, 전기 가야 연맹은 그 김해의 금광가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야 연맹이고 후기 가야 연맹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맹이다. 이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은 5세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금광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 5세기 이후에는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연맹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구별하면 되겠고요. 전기가야 연맹 특징이 뭐고 후기가야 연맹의 특징이 뭐고 유물유적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면 되겠어요. 자, 전기가야 연맹에서 중요한 것은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5세기 초에 가야가 왜와 함께 신라를 공격했는데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하죠. 그때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가야와 웨이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이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한반도 남부까지 밀고 내려오죠. 자, 그렇게 해서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 사건과 함께 김해 금광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은 쇠퇴하고 해체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었던 금광가야는 결국 후에 신라 법흥왕에게 멸망한다. 자, 그리고 그 지배층의 일부가 신라 진골에 편입된다. 그 후손이 바로 김유신이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전부 기출문제에 출제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진으로 나오는 유물 중에서 덩이쇠, 철 생산이 활발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사진자로서 덩이쇠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동솥,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온 청동솥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재 수험서를 통해서 좀 더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가 연맹. 후기가 연맹은요,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맹인데요. 이 후기가야 연맹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둬야 될 것은 일단 유물이 유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 연맹은요. 자, 금동관, 그리고 판거북과 투구. 자, 투구예요. 자, 이 금동관과 판거북과 투구는 가야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사진으로 출제된 자료입니다. 반드시 봐둬야 돼요. 반드시 봐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가야와 관련해서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자, 6세기 초에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은 바가 있었고, 나중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당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봐두셔야 되고요. 실제로 수험서나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석구석 세밀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가야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유학정이 된 내용을 간략하게 가이드를 제가 했는데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요. 자, 모두 3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석기 시대에 대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43회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제주 고산리 유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유적지를 같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좋겠지만, 유적지를 꼭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대개 자료들에 힌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유적지를 가지고 이게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냐라고 묻지는 않아요. 자, 내용을 봅시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이른 민무늬 토기, 화살촉 등의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전을 통해서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던 가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다른 건 몰라도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하, 신석기 시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틀리면 안 됩니다. 1번 문제고 보통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정답을 풀어야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는 문제죠. 자,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했다. 자,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했다라는 내용은 구석기 시대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선택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구석기 시대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면 이 선택지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엔 아니죠. 자,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자,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 하면은 두 가지 얘기했죠.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바퀴. 두 가지는 사진과 함께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가락바퀴 신석기 시대 유물 맞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에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했다. 명도전은 철기 시대의 유물이 됩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겠고, 그 다음에 4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 농사를 지었다. 철기 시대와 관련이 있겠죠. 자, 5번 의뢰 도구로 청동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역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쉽죠? 대개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문제는 이 자료의 내용을 잘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1번부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1번부터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다음. 자, 두 번째 문제. 옥저와 동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맹왕국을 배웠는데 연맹왕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옥저와 동해고요. 그 다음이 부여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옥저와 동해,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나라가 작아 큰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압박을 받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예속됐다라고 됐죠. 자, 고구려에 예속돼서 고구려에 공납을 많이 바쳤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는 고구려에 예속돼서 공납을 많이 바친 나라라고 알면 되겠고, 그 대표적인 나라 하면 옥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동해가 되겠죠.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동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반어피가 났다. 그리고 표범이 많고 과하마가 나온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과하마라는 것은 과일나무 밑을 갈 수 있는 말이란 얘기예요. 과일나무가 보통 키가 작죠. 과일나무들은 보통 키가 작아요. 그래서 과일나무 밑을 갈 수 있는 말은 다리가 짧은 말, 조랑말 이런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하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동해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옥저, 나는 동해.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옥저죠.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옥저의 풍습으로 민며느리제는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죠. 자,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자, 2번. 자, 옥저.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여 책화하게 써다. 책화라는 것은 동해의 풍습입니다. 자, 3번. 자, 동해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는 부여라고 했지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4명의 족장들이 각각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린 지역 사출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 남의 물건 훔쳤을 때 12배로 갚게 했다. 자, 이것이 일책 12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부여예요. 이것도 역시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5번의 가나,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인데 제사장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가 존재했다. 천군과 소도 나오면 사만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는데요. 자, 보면 우리가 연맹왕국에 대한 시험 문제들을 보면 나오는 선택지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연맹왕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쉽게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잘 파악해 두십시오. 자, 다음 문제. 자, 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문제는 매 회차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야는 반드시 잘 공부해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십시오. 밑줄 그은 이 나라의 문화유산을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지나시 왕을 그린 것이랍니다. 자, 김수로 왕과 형제이기도 한 그는 현재의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요. 고령 지역이라고 했지요. 바로 대가야를 가리킵니다. 즉 이지나시 왕은 대가야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물론 김수로 왕과 형제지간은 아니지만 나중에 신화적인 내용이 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나라라는 것이 고령에 세워진 대가야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대가야와 관련된 문화유산 앞에서 뭐라고 했죠? 금동관 그리고 판가복과 투구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5번 자료를 볼까요? 자, 어떤 거죠? 가야와 관련된, 대가야와 관련된 중요한 유물 바로 판가복과 투구죠. 이 사진 자료는 자다가 일어나서 꿈에서 탁 깨더라도 아하 가야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봐두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뭐냐면요. 1번은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일상. 요거는 고구려의 문화유산으로서 자주 나오는 건데 요 사진 자료도 판거북과 투구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잘 봐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호우명 그릇. 이건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4는 백제 무령왕릉,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석수예요. 돌로 만든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 이 5개 사진 자료들은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뭐다라고 딱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